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목수 유광복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목수이자 작가라고 그러셨는데요. 작가 조금 너무 과분한 인사이셨고요. 목수라고 하면 전 자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제가 한 가지 직업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분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분야는 목수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또 살아오면서 목수로서 해왔던 일, 그리고 젊은 나이에 어려서부터 또 초등학교 마치고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오는 그런 얘기들 몇 가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지난 세월들을 아마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직접 체험했던 내용들을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목수라는 이미지가 어땠었나요? 좀 실망이신가요? 목수 하면은 체력도 좋아야 되고, 우락부락 해야 되고, 이래야만 목수 일 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점잖해가지고, 무슨 IT 분야에서 온 건지, 저는 삼성맨이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로지 현장에서, 야전에서 목수로서만 해왔던 사람이니까 더 이상의 큰 기대 여시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대패 좀 휴가 좀 보내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저하고 같이 땀을 흘렸고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저한테는 이제 이런 수공구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저를 도와주는 조력자들. 그러면서도 뭔가 소통은 안 되지만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항상 대화하면서 그냥 혼잣말로 독백처럼 오늘 만나서 반갑다. 오늘 또 열심히 같이 해보자. 같이 에너지를 얻어가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것도 급조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뚝딱뚝딱 만들었네요.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이제 하루 저녁에 일 끝나고 업무 마치고 저녁에 오늘은 가서 뭔가 이번엔 다른 분들과 만나는데 색다른 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프레시하게 어쩌녁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족방에 올려주고 바로 찍어 놓은 걸 가지고 편집해서,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갈 시간도 없이 첫 장에 들어갔습니다. 넘버1입니다.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삶을 짓는 목수 이야기, 이런 제목을 쓰게 됐고요. 저한테는 건강이 정년이고 그리고 자격증은 부호입니다. 책에도 그런 문구를 보신 분 계시죠? 이런 구호는 제가 직접 만들어낸 거고요. 요즘처럼 이제 직업 사이클이 짧은 시대를 살고 있고, 더구나 일자리 찾기 위해 열심히들 노력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않고 살아왔고요. 제가 또 직업을 선택할 때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저 부모님의 의지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저는 이제 목수가 됐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건축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건축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를 하려면은 건축가 대학에 가서 5년 건축 학부를 다녀야 되고, 시공 파트로 가겠다. 그러면 4년제 대학에서 시공 실무를 배워서 현장으로 나가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실 건축가로서의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공부는 제 어렸을 때 꿈이었지만 이제 차차차차 제가 구상했던 것들을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거의 막바지에서 이제 이루게 됩니다. 태어난 배경과 그리고 또 목공 입문 과정, 그리고 14살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마치고 13살에 전기 없는 시골에서 등짝불 밑에서 생활하다가 읍내에 나가서 처음으로 전기를 구경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46년 동안 목수일을 해왔고, 그랬더니 보니까 저도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네요. 못 배운 서러움에 대한 경험도 참 가슴 시리게 많이 받아왔고요. 그러면서 1974년도에 이제 그것도 서울에서도 난곡동에, 서울이라는 그런 환상은 어렸을 때 화려하다, 문화생활, 어떠한 웅장함 이런 걸 기대하고 왔었는데, 사실 시골 읍내만 또 못한 그런 판자촌이었어요. 서울에 와보니까
지금이야 물론 다 개발되고 옛 모습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이제 신림 구동 바로 그것도 서울대 바로 옆쪽에 옆 동네 그 동네 아주 꼴짝이에서 제가 74년도에 드디어 이제 서울 상경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입장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아들내미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객지로 보낸다. 좀 가슴이 찡 하시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6남매 중에 무조건 하나는 빨리 숟가락을 하나 덜어줘야 돼요. 시골에서. 생일날 쌀밥이 생일날 한 번 구경을 하는데 껍데기만 살짝 쌀로 덮은 밥. 그런 밥을 먹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IMF 이전 때 그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력보다 자격증이 스펙이다. 요즘들은 뭐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 홍수 시대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뭐 한 20여 개가 넘으니까 그것도 취미도 아니고 다른 OA 쪽도 아니고 오로지 제 분야 것만 제 전공 분야만 거의 한 20여 개 그냥 제가 큐넷에 들어가서 제가 따고자 하는 자격증을 찾아봐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저한테는 싹 다 긁어 모았어요. 그 분야 쪽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 시공했던 사례도 좀 보내드릴 거고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를 제가 한 60여 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도 제 분야 것만 목공 분야, 건축 분야에 필요한 그리고 공방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장비들 그런 툴에 관련된 것만 60여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들은 뭐 단체 활동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의 이런 또 중요한 플랫폼이 되실 텐데 뭐 저만의 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플랫폼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뭐 인터넷을 통한 것도 있고 직접 오프 모임도 하고 현대건축도 하고 문화재 쪽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교토에 가서 이제 일본의 전통 건축에 대한 그런 학술 포럼에도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 못하면서 소름받고 그런 가슴에 좀 맺힌 게 좀 있어서요. 제 나름대로 좀 역량을 넓히려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꾸미는 그런 것들을 제 컨텐츠를 다 활용한 것들,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어떤 그런 힐링 프로그램도 꽤 많죠. 이제 목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구상하고 계셨던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 뭔가 나만의 나를 위한 어떤 뭐 가구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를 보고 집에 만약에 이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의자에 이 의자 이름을 하나 지어줄 수 있죠. 이건 행복 의자야. 여기 앉아서는 절대 화내도 안 돼. 여기서는 웃어야 돼. 그리고 지금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의자에 앉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서 앉아.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나를 다독거려야 되겠죠. 이 의자에 앉으면 화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의자를 하나씩 오늘 한번 그려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언젠가는 내 손으로 뭐 잘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의자에 담겨진 그 스토리텔링을 담자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별로 참여 의사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하면서 꼭 의자뿐이겠습니까? 같이 식사를 하시는 벤치라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총명 의자라든가 뭐 많이 있겠죠. 이건 만들기 나름이에요. 각자의 어떤 또 각자 성향도 다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또 부모님을 위한 의자 되겠죠. 소파가 됐든 의자가 됐든 탁자가 됐든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작가는 아니고 목수라면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한 20여 개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뭐 한식목공 그리고 이제 기술협회의 특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대회 심사위원 나가고요. 문화재기능협회 이사, 또 산업재 강사 활동했고 한옥학교에서 한 3년 동안 또 교수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NCS 서울대학교의 이제 국가기술자격협회 거기서 NCS의 자격기술출제위원, 검토위원, 준비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조금씩 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 학습, 병행제. 이게 이제 유럽 스타일입니다. 요즘 점점 이제 학교가 줄어들면서 이제 핵심 인력을 뽑아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자. 그런데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인원을 정예로 해가지고 현장에 전문가가 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기술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 선진국들이 현재 그 교육 방식을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런 제도에 제가 거기에 합류가 됐는데, 사실 일부분은 지금 현재 좀 이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자리 여러분들 다 좀 상위 인지 능력을 갖고 계신 좀 클래스가 달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주업을 하고 있는 기술학원에 현재 원장으로 자리하고 있고, 교육의 기관장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현장 일도 많이 했었고, 또 직업적으로 학원 원장이래요. 그럼 학원 원장이면 말도 잘하고 뭐 스피치 강사처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강사분들 보면은 무슨 뭐 격려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특별한 전문적으로 직업이 강사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분야는 아니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기술을 지도하는 그런 정보 전달에는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연장이고 이게 재료고 이게 도면이다. 오늘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무슨 작품을 언제까지 몇 시간까지 만들고, 이 과정에 들어가는 어떤 기법들, 맞춤 기법, 쓰이는 공구, 또 도면에 대한 이해, 이런 거 하라면 제가 자신 있게 할 텐데 갑자기 제 얘기를 꺼내가지고 헐라니까 좀 멋쩍기도 해요. 또 한 장이 또 있네요. 현재 이제 건축공학사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프한 거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바로 대학으로 점프를 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디까지 어떤 방법을 했을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패스했고요. 뭔가 내 취향하고 안 맞다, 다른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학교 중단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런 자격증을 준비해가지고 이런 학업을 취득하는 그런 케이스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자격증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140점 공학사 점수 중에 64점을 자격증에서 받았어요. 그것도 전공 필수 과목으로. 나머지 74점을 제가 이제 한양대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건축과에서. 그러면서 2013년도 이때 해 제가 또 학업을 졸업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받고, 장관상 받고, 또 실내장치 기능 경기대에서 또 금상 받고, 전국대에서 은상 받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청양에, 제가 태어난 이제 청양의 그 환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서 있으면 이런 모습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이제 뻥튀기만 있으면은 이날은 잔칫날이에요. 옆에 흘리는 게 많거든요. 그거 주워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세요. 어머니 이런 모습들 아기였고, 저희가 베이비 부모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동네에 8남매, 9남매까지 있고, 저희 어머니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시는 저희 어머니 모습입니다. 예전에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예전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 모습은 그렇게 편안한 모습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고 와서 상을 엎어버리고, 또 어머니를 막 구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이제 뭐 얼굴에 멍도 들고 몸이 엉망이 됐죠. 뭐 몸만 상처 입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 있고, 얼마나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아궁이에서 아마도 지금 탄식을 하고 계신 모습 같습니다. 그런 정도 모습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께서 이제 밥을 만들어 오십니다. 쌀을 끓여서 밥을 해오시는 게 아니라 밀가루 빚어서 수제비를 해오세요. 저 어렸을 때 수제비를 많이 먹었어요. 수제비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이런 환경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뒤부터 저는 부엌에 가는 게 어려웠어요. 부엌 자체가 싫었어요. 지금도 저는 부엌을 안 갑니다. 이런 어린 시절에 제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남자가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남자는 절대 부엌에 가서 뭘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이제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주방에 가서 요즘 뭐 남성분들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고, 뭐 남자분들 뭐 셰프도 있고, 오늘 저 교육받은 학생 중에도 그 일식집 조리사 셰프가 와서 오늘 수업을 듣고 갔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런 시대가 왔구나. 나름대로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깨달았지만 남자는 절대 부엌에 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죠.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죠. 그리고 가서도 안 되겠다. 가지도 말자.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부엌에 뭐가 채려놔도 어떻게 지금도 준비해놔도 냉장고를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저는 물도 그냥 식탁 위에 있는 그냥 상온에 있는 물만 먹고 왜 찬 음식을 안 먹어요. 대표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커피를 뭘로 주시까? 뜨거운 거. 저는 여름에도 찬물을 거의 안 먹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살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체력으로 버티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몸에 그 면역성이 뭐 떨어진다 그런 말도 하죠. 젊은 친구들 오면 막 학교 갔다가 설레볼 때 냉수부터 마시지 않습니까? 그 체온이 36.5도라는 체온이 있는데 이걸 갑자기 물론 느낌으로 시원하죠. 딱 떨어뜨리면 뭔가 신선한 맛은 있는데 이게 몸에는 결국은 해로운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냉장고하고는 저하고는 안 친하고요. 원래 그러니까 부엌도 안 친했죠 원래. 제 환경이 그랬었고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제가 모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학교는 딸랑 하나 있고 그 중에서도 제 얼굴이 아마 여기쯤 있네요. 뭐 그 모습 같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 연필만 깎아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지금도 연필 깎는 걸 보면은 놀래요. 연필 착착착 깎는 거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에서 쫓아올 것 같은데 그걸로 몽당 연필을 친구들한테 얻어서 이제 6년을 마치게 됩니다. 제 돈으로 지우개 달린 연필 아마 사본 기억이 없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공책에다가 뭐 그 칼 이런 것들 필기구라는 것은. 그리고 어쩌다 이제 미술 준비 날이 있어요. 얻어 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부모님한테 눈치 보다가 10원짜리 하나를 빌리려고 2집 걸로 얻어올 때가 있고 어쩌다 3집째 가야 10원을 얻어오십니다. 돈이 없어요 시골에. 곡식을 팔아서 물론 저 명절 때 되면은 옷도 사 입고 뭐 이렇게 고기도 사오고 하려면은 그때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바꿔서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살다가 여기서도 제 이름이 보이나요 이게? 그때는 좀 똘망똘망 했던 것 같아요. 제 모습입니다. 가남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뭐 그러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바뀌었고요. 저는 모자를 못 써봤습니다. 중자가 달려 있죠. 저는 모자 앞에다가 직자를 달고 학교를 다녔어요. 거의 한 2년여 동안을. 그것도 형이 쓰던 모자였고, 제가 이제 직업학교를 갈 때, 그때 당시가 이제 72년도인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준 최초의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제 입문 과정이 되겠죠.